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점과 상황,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그간의 심적인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월봉입니다. 월봉. 이제부터 여러분께 많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어, 월봉상의 흐름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5월장에서는 조정 같습니다. 그리고 6월, 7월, 8월 뭐 이렇게 또 올라가는 흐름에서 모습이 나올 텐데요. 자세하게 한번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이게 1984년, 5년 이제 상승장 첫 번째 출발해서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뭐 일봉 흐름을 보시면서 주식 투자도 하실 거고 뭐 주봉도 많이 보실 거고요. 월봉도 많이 보실 건데요. 월봉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양선이 하나, 둘, 셋, 네 개 또는 다섯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 개라고 하죠. 이거 상황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음선이 보통 하나 또는 뭐 두 개라고 하죠.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가 나왔다라고 하죠. 그러면 다음에 월봉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다섯 개였죠. 네 개나 세 개가 나옵니다. 월봉상에서 흐름이. 그리고 조정 구간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 둘 또는 지난 요 구간에서 저점을 깨는 추세를 단기적으로 흐름을 깨는 추세의 음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월봉의 양성 개수가 줄어듭니다. 하나나 두 개. 이게 바뀌는 거죠. 손바뀜이 나는 겁니다. 둘, 셋.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시장을 보면 거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이 흐름은 월봉에서만 나오는 흐름입니다. 일봉에서는 이렇게 흐름이 안 나옵니다. 월봉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월봉 분석을 할 때는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시가 월봉에서 왜 상승과 하락 과정에서 제가 그 전에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한 분만 저기 체크를 해주십시오. 제가 왜냐면 시스템을 방금 전에 몇 가지를 만져서 이게 네, 알겠습니다. 말씀들이 없으셔가지고 이게 방송 전달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저 혼자만 떠들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월봉지수상으로 해서 모습을 보게 되면 개수는 이제 세지 마세요. 그냥 크기만 보세요. 이렇게 나왔고요. 두 개의 패턴이 나고 요 흐름, 요 흐름, 요 흐름, 요 흐름이 나오는데 요 구간에 살펴보실 게 뭐냐면 흐름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조정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꼭지를 찍는다는 거거든요. 시장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년을 가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올해 흐름에서만 보더라도 뭐 10월 정도까지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이전 단계에서도 이렇게 4년입니다. 이게 그 85년 전후로해서 움직여서 89년까지 올라간 장입니다. 쭉 올라간 장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쭉 4년 동안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흐름에서도 요 패턴들이 조정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궁극으로는 고점에서 꺾이는 겁니다. 이렇게 월봉으로 볼 때 조정의 폭이 개수와 폭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옵니다. 세 번의 슈팅 내지는 두 번의 슈팅이 크게 나옵니다. 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80년대에서 상황이었고요. 93년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구간에서의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개수를 보셔도 되고요. 요 구간이었고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월봉상의 기준으로 음선과 양선. 보통 4개, 5개 나오고 음선이 하나 나오고 3개 나오고 2개 나오고 요 흐름으로 월봉상에서의 흐름은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대응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의 장으로 돌아와서 지난 3월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의 양선의 월봉을 줬고 2개의 음선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 11월에서부터의 상승이죠. 하나, 둘, 셋. 요거를 셀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요 꼬리와 하단부에 가려져 있는 양선이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개째 지금 양선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하지만 5월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모습일 것 같고요. 요 모습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근거를 보시려고 한다면 주봉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번 주 상황에서 조금 더 상승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내일장에 삼성전자 움직일 거기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장에서. 그리고 5월 초 시장에서 하나 더 양선의 모습과 시작에서의 모습이 꼬리 형태를 단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습이죠. 주봉장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봉장. 이렇게. 그리고 5월 둘째 주 주간에 가면 뭐 양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구간에서 이 모습. 그리고 셋째 주 구간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장의 초에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이번 주 구간에 한번 상승이 삼성전자 비롯해서 내일,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 선에서 흐름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다음 주까지, 다시 말해서 5월 첫째 주 주간까지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둘째 주 주간에서 지수 대략 3,330포인트 흐름에서의 고점을 찍어주는, 지금부터 한 100포인트가 올라간다고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이 가능하겠죠. 다음 주 초 정도 선에서는 고점을 찍어주고 5월 단위로 둘째 주 후반부, 셋째 주, 넷째 주 주간까지 아래 꼬리 나는 저점으로서의 바닥을 찍어주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의 모습을 보시게 되더라도 가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슈팅이 한번 조만간 나올 만한 흐름에서의 시점이 딱 왔습니다. 포스코 한번 볼까요? 포스코를 보시면 대부분 여러분들 주식 투자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지금의 탄력으로 보면 물론 오늘 상승 퍼센테이지는 뭐 한 2% 되겠지만 더 나오겠죠. 그리고 40만 원 고점이 이제 금방 다가오죠. 그러면 얘가 이런 형태로 여기서 치면서 다시 여기서 쉬는 구간에서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미포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좀 늦게 출발했던 건설주나 조선주들도 보시면 요 흐름들이거든요. 다시 사야 됩니다. 다시 사야 되는데 팔아주고 다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이제 월봉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의 가격이 아마 이번 주 주간, 다음 주 주간 중반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대략 이 근처 가격에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근처 가격. 요 근처 가격이면 8만 한 3, 4천 원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여기를 깨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요 상단에서 요 가격 7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한 달 구간에서 흐름 자체가 움직임 자체가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제가 또 장중에 잡아드리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 구간 아랫단에서부터 끌고 왔는데요. 이제 한번 정리 시점이 다음 주 중반 정도 선에서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고점을 찍을 때 슈팅이 세게 한 번씩 다 나오기 때문에 가격들은 지금 가격보다 훨씬 좋은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철강주 아까 봤기 때문에 요거 말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건설, GS건설인데 영타 치기 귀찮으니까요. 현대건설 너무 작게 나오네. GS건설로 보겠습니다. 요런들입니다. 약간 탄력이 그 다소간에 약한 모습이지만 요 구간 그럼 한 5만 한 3, 4, 5천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241선을 기반으로 해서 쉬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 또 갑니다. 여기서. 세게 갑니다. 그러니까 6, 7, 8 구간에 훨씬 수익률은 더 좋을 겁니다. 세게 가는 흐름에서 1단계 상승이었고요. 2단계 상승입니다. 요게 더 많이 갑니다. 여기서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필요 없고 그냥 가지고 있겠다. 한 달에 뭐 그 저기 고점과 저점 대략 제가 판단할 때는 15% 정도의 그 차익이 나오는데 그거 필요 없이 나는 그냥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대응 자체가 빠르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포스코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점 라인에 이제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상승이었고요. 두 번째 상승이 더 셉니다. 이 두 번째 상승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중간 건널목이 필요한 겁니다. 쉬는 흐름에서. 그게 대부분 전 고점이 되겠죠. 그리고 GS건설 아까 봤었고요. 현대미포 아니면 현대미포 봤으면 한국조선해양을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직 훨씬 더 많이 가야 됩니다. 다음 주간에 가면 요 가격이 옵니다. 다 옵니다. 가치주들이 대부분 전 고점, 그러니까 지난 2017년 고점에서의 흐름에서의 가격들에 다 다가옵니다. 그래서 살짝 돌파해서 쉴 수도 있고요. 근처에서 쉴 수도 있고 종목별로의 움직임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요 구간에서의 가격에서는 한번 쉴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더 큽니다. 6, 7, 8 구간에서. 가격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이게 18만 원 던지고 한 6만 원 정도에 잡으니까 15% 나오겠죠. 이것도 차익이 뭐 앞뒤 빼면 그래도 1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제가 장중에 다 잡아드릴 테니 가격, 흐름도 시점도 이렇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으로 한번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 신흥 구간에서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가는 구간에서 종목들 대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삼성화재 말씀드렸죠. 느리다고 여러분들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요. 또 움직일 때는 느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쉬면서 그 전체적으로 흐름이 안 나올 때 또 이런 종목으로 대응을 하셔서 가셔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말이 꼬이는데 느린 흐름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서 제가 잡아드리겠지만 한번 여러분께 노티스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 한 분께서 제가 이제 종목 공부를 하시면서 주말에 뽑으셨다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장 거의 끝날 무렵에. 그래서 제가 잠깐 봤었는데요. 같이 한번 어떤 흐름인지를 한번 판단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하면서 흐름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두세 종목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씀하신 종목들 참 잘 뽑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올랐어요. 오늘 주말에 뽑으셨다라고 했거든요. 와 오늘 이거 11% 올랐고요. 10% 올랐고요. 5% 하여튼 많이 올랐습니다. 다 대부분 올랐는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종목들의 흐름들이 대부분 패턴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는 게 뭐냐면 태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이냐?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요. 일봉을 한번 보신 다음에 월봉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일봉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전에 그냥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림만 보시라는 겁니다. 차트를 보실 때 미세하게 이평선이 어떻고 일봉이 어떻고 뭐 중간에 내용이 어떻다라는 걸 미세하게 들여다봐서 보는 거는 나중에 많은 이제 본인의 그 업력이 올라갔을 때 가능한 거고요. 처음에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그림만 보시면 안정적인지 불안정한 건지 올라갈 것 같은지 요 느낌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태광입니다. 일봉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성광밴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많이 올라서 좋은 게 아니고요.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하이로코리아. 요 모습입니다. 대창단조. 요 모습이고요. 영풍정밀. 요 흐름입니다. 세이브존 INC. 요 흐름입니다. 요 흐름에서 제가 먼저 한번 짚어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광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월봉은 좀 멀기 때문에 월봉은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야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월봉으로 중소형 종목을 판단하시면 조금 느립니다. 이미 올라갔거나 이미 움직인 시점에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봉과 주봉으로서 중소 종목을 판단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태광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제가 체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중소형 종목들이 이런 패턴입니다. 241선입니다. 요 선을 이제 잘 놓고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중소형 종목들이 요 패턴이니까요. 말씀하셨던 종목들입니다. 241에서 지금 살짝 양으로 돌파했습니다. 종목 찾을 때 이렇게 찾아야 겁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돌파하는 과정이죠. 지우겠습니다. 보기 쉽게 하이로코리아입니다. 돌파하는 과정에 있죠. 결국 다 돌파할 겁니다. 결국 요거는 먼저 돌파했네요. 이전 단계에서 요 앞전 단계에서 흐름이었죠. 다른 종목과 비교 분석을 해보면 보시면 태광입니다. 대창단조입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조금은 예상치가 나오시겠죠. 태광이 요 자리였죠. 좀 올라갔다가 한번 제끼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비싸죠. 얘도 영풍정밀 보시면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서 아까 그 대창단조 같은 종목은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조정받았죠. 그래서 진짜 가는 이 두 번째 상승이었죠. 하지만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래로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게 시장 상황과 연동되어진 흐름에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9월 달이었고요. 이제 이 다음은 이제 거래량하고 제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그림만 느낌만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4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돌파했죠. 그럼 한 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광사 빠른 종목과 느린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빨간색이 좋겠죠. 바닥에서 주봉으로 보는 겁니다. 대부분 중소형 종목들은 종목 판단하고 접근하실 때 이미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올라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일봉상으로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었는데 7,500원 7,500원이었는데 지금 1,700원입니다. 30% 이상 올라왔어요. 못 삽니다. 대부분 못 삽니다. 이 어떻게 사? 30% 이상 올랐는데. 그래서 넓게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차트를 길게 보라는 말씀도 드리죠.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작게 보면 부담스럽지만 길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더 갈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일봉을 길게 보시면 그 자세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선으로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선으로만. 그래서 좀 더 구간을 작게 해서 이거를 주봉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주봉으로 놓고 보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흐름들이 24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장에서의 흐름들이 대부분 240일을 돌파하고 한번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게 진짜 큰 겁니다. 좀 전에 제가 가치 종목들의 흐름도 말씀을 드렸죠.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한번 쉬어주고 두 번째 상승이 클 것이다. 요 구간의 상승 잡아도 된다. 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드렸던 겁니다. 성광밴드 한번 볼까요? 돌파하고 있죠.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보면 요 구간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서 쉬어야 됩니다. 올라와서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 장에서 먹을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일봉으로 돌아가서 보는 겁니다. 오늘 장에서 10% 움직임을 줬는데 내일 혹여 내일 장에서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에서의 그림이 나오면 공략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모레장에서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다. 그리고 좀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아직 대량의 거래나 꺾어지는 거래량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거래가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거래는 아니죠. 큰 거래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 공략주, 단기적인 장중 매매, 단타 매매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종목을 보시면 이 종목은 내일 쫓아가면 안 되겠죠. 음선으로 쉴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큰 모습이죠. 왜냐? 241을 이미 돌파했고요. 이 종목은 내일 윗꼬리를 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누워야 되는 흐름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반면에 성광밴드는 이제 돌파 구간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서 쉬어야 되겠죠. 하이록 코리아는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돌파해야 되는 흐름입니다.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가 아니라 더 나은 모습이죠. 오늘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5% 흐름이었지만 일봉상으로 짧게 보면 더 올라가서 쉬어야 될 겁니다. 거래량도 아직까지 여전히 유효하죠. 대량의 거래가 만들어졌거나 뭐 전체로 이런 큰 선을 만든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서 흐름이 아닙니다. 요거는 공략 가능하죠. 요것도 공략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창단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두 번째 상승 과정에서의 그 움직임이구나. 한번 돌파했고 제꼈고 가는 그림이구나. 이거는 그렇다고 본다면 요 고점을 잡고 제가 중소형 개별 종목의 고점은 갭 상승을 주면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오버슈팅이 나올 때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조금 더 갈 흐름에서의 자리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 말씀하신 종목들의 순위를 매겨 보면 갈 자리가 좀 더 남아 있긴 하지만 이 종목보다는 아직 안 가고 있는 종목들을 대응하시는 게 더 낫겠죠. 영풍정밀 보시면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돌파했고 쉬었고 올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가는 과정. 이것도 궁극으로 보면 두 번째 상승이 훨씬 더 많이 갈 겁니다. 이렇게 많이 가겠지만 단기 흐름에서의 모습 보면 내일 공략 조금 애매합니다. 내일 공략은 좀 타이밍을 좀 더 늦춰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하루나 더 이틀 여기서 더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돌파할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보다는 모레나 글피가 낫겠죠. 이 종목을 공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세이브존
요 흐름도 주봉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돌파했습니다. 이제 240일 돌파했고요. 이 구간에 잡아야죠. 이 구간에 잡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중소형 종목들이 요 흐름에서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아주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제 시장에서 막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제가 오늘 많이 본 건 아닌데요. 이 흐름에서의 내용들이고요.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이 종목이 오늘 안 움직였는데 이제 막 움직이네. 바닥주는 아니지만 지난주 지난주부터 조금씩 올라가더니 오늘 움직이는 종목이네. 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제꼈다가 여기서 세게 갑니다. 요거 먹으면 되는 겁니다. 요거 보고 있는 겁니다. 요 흐름에서의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흐름이 있더라도 차트만 보고 그 나머지 5종목은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위에 상단의 종목들은 241 이평선을 돌파 전, 돌파 후 흐름에서의 내용으로 이제 중소 종목으로 평가해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신규주이네요. 제노레이 신규주이고요.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흐름 나올 것 같지만 투자도 가능합니다. 투자 흐름 가능하고요. 아마 이 종목을 이제 관심주로 가지셨던 게 61 이평선을 보고 들어가신 것 같고요. 21 이평선 여기서 요 흐름이 나올 테니까 접근하셔도 가능한 흐름입니다. 이것도 신규주 패턴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물량은 다 나왔습니다. 기관 물량은 1년차 물량이 좀 남긴 했습니다. 5월 28일 날. 근데 그 구간에 한 번 더 움직이겠죠. 왜냐면 매도하려면 띄워야 되니까. 카본 무거운 주식인데 요거는 제가 좀 비추하겠습니다.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보냉제라고 그래서 이제 배 냉동실에 그 커버죠.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캠핑 갈 때 이렇게 소풍 갈 때 가져가는 그 보냉제 은박지로 된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주력은 아니고요. 카본 제품을 많이 만들고요. 그 보냉제도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회사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좀 무겁습니다. 종목이. 요것도 신규 종목이네요. 비슷한 맥락에서 흐름을 잡으신 것 같고요. 요것도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릴 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요 그룹군의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흐름으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빼놓은 종목들은 물릴 건 없습니다. 얼마의 상승률이 나오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물릴 거는 별로 없는 종목들입니다. 덕산, 코페티아 그렇고요. 인선, ENT는 이건 물릴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단기에 물릴 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적인 공략보다는 그냥 흐름만 보시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선 ENT 안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잘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계속 보다가 빵 칠 때 잘 빠져나오시지 이런 건 잘못하면 쭉 밀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세를 잘 보고 있는 분들이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고요. K스택도 좋은 종목이죠. 이 종목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흐름에서의 종목인데요. 여기서 잡아서 요 시점에서 판 것 같은데요. 다시 올라가네요. 소부장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요 종목들은 제가 의뢰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 상단에 있는 종목도 괜찮습니다. 시점만 잘 잡으시면 빼놓은 것들 흐름 241 다시 말하면 요 흐름 되겠죠. 요 흐름 제가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고 못 가고 안 가고 그 흐름들의 종목들이 있는데요. 241을 돌파하는 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그리고 제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상승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요 흐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잘 보셔서 이 종목들은 장중에 말씀하시면 저도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시점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움직임 자체는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다만 들어가자마자 물려서 시작하는지 아니면 바닥에 잘 잡아가는지 이 차이에서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뢰하신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거래량이랄든지 전체 모습이랄든지 또 종목에 대한 재무제표 같은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보고 나서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여기 종목에 편입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궁금하신 장중에 문의 내용들은 제가 새롭게 내용을 구성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종목을 의뢰해 주시고 관심그룹군에 있는, 왜냐하면 장중에 많이 말씀드린 종목들은 제가 장중에도 많이 어필해 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따로 하나의 그 시간과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천 종목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저희 회원분들만 계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걸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그룹군의 종목들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말씀해 주신다는 게 뭐냐면 캐치스탁 채팅창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룹을 하셔가지고 채팅방을 통해서 또는 뭐 개별톡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봐야 되니까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한번 봐야 되니까 보고 나서 흐름을 잡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주시란 말씀입니다. 미리 주시면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같이 공유하는 종목으로 한번 가져가는, 저도 못 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보다 훌륭한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배울 건 배우고 또 공유할 건 공유해서 주식 투자하면 오히려 우리가 성공 투자로 가는 빠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